안녕하십니까. 2022년 4월 한 달 동안의 도기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2022년 4월 한 달 동안의 4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. 기본적으로 반환살에 방합이 있습니다. 이 반환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 정관의 우를 받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자, 거기다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 하네요.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 가지고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도움이 큰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사회적으로 활동성도 강화되고 사업이 확장되는 좋은 운세로 또 주변에 도움까지 있는 대기란 운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4월달 한 달 동안의 도끼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12세, 72세 되시는 분들, 신묘년에 태어나셨고 백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. 자, 12운성은 묘지에 속하네요.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화개살과 유사한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다음을 위한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 형제 덕이 좀 박한 편이고 또 문서운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24세, 84세 되시는 분들 김윤년에 태어나셨고 황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. 천간의 합이 오고 12운성은 쇠지에 속하네요. 이 천간합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특히 그 부부간이나 이성간의 관계에서는 서로 끌림도 있는 좋은 시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거기에 이렇게 12운성은 쇠지에 속하네요.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그 현역에서 물러난 원로 역할을 하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투지가 조금씩 약해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겁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다소 좀 어려운 환경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여유는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36세, 96세 되시는 분들 경묘년에 태어나셨고 적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. 역시 12운성은 쇠지에 속하네요.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물론 원로와 같은 그런 시기다 보니까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투지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는 시기니까 새로운 일 도모하는 것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거기다 이렇게 보시면은 상관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 조금씩 부침이나 어려움도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 정도의 기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48세, 108세 되시는 분들 을묘년에 태어나셨고 청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관대지에 속하네요.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노련미가 조금 부족한 면 있지만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이라 가지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직이 바뀌는 등 명예도 상승하는 좋은 운세다 인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현금의 흐름도 좋고 생활에 여유도 생기지만은 부부간의 갈등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 정도의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60세 되시는 분들 계묘년에 태어나셨고 흑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양지에 속하네요.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모태에서 길러지는 시기라 가지고 주변에 행운도 있고 보살핌 되는 시기지만은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기는 조금 힘에 부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장이 남들한테 좀 내세울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2022년 4월 한 달 동안의 토끼띠 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1일날 급살의 원진이고요.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같은 기운입니다. 이 급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그 가진 것을 좀 빼앗기거나 잃기 쉬운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거기다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 하네요.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하는 이 급살 기운에서는 뜻밖의 일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의 손재수도 따르기 쉽고
집안에서도 수리를 하거나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,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바깥 활동은 상당히 좀 위축되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손재수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2일날 제살의 충이고요.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역시 제살의 충입니다.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수옥살이라고 합니다. 수옥살이다 보니까 주변이 꽉꽉 막힌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거기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네요.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는 이 제살 기운에서는 피신을 하거나 숨어 지내는 등 신체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고, 각종 구설수나 관제수에도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3일 날입니다. 천살의 육합이고요.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역시 천살의 육합입니다.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나 홍수 같은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환경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육합이 함께하네요. 이 육합 같은 경우에는 대인관계나 환경적으로 주변이 자신한테 좀 우호적인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천살이 육합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윗사람의 도움으로 자신의 신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고, 또 횡재수도 따를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4일 날입니다. 지살의 삼합이고요.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역시 지살의 삼합입니다. 이 지살 같은 경우는 이동살이지만은 멀리 이동하기보다는 가까운 거리 내에서 이동이 잦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거기들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하네요. 이 삼합 같은 경우는 사회합이라 가지고 학창 시절의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, 이런 분들이 도움이 큰 그런 하루가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사나 직장의 이동 변동, 아니면 출장, 여행 이런 중에서 크게 도움을 받는 일도 생길 수 있겠고, 또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가지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는 등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5일 날입니다. 연살의 자영이고요. 17일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역시 연살의 자영입니다.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도화살이라고 합니다. 도화살이다 보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게 되겠고, 또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그런 하루가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네요.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도화살 기운에서는 풍류나 주식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에 좀 소홀하게 되기도 쉽겠고, 또 건강 이상이나 수술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날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? 자칫하면 미투사까지 연루될 수 있으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,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7일 날입니다. 망신살의 방합이고요. 19일도 같은 기운입니다.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이 가기 쉬운 그런 하루지만은 반대급부가 따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오히려 좋은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. 거기들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하네요.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가족합이라 가지고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도움이 큰 그런 하루가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시험이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을 치르신 분들은 합격이나 당선, 취직, 영전 등의 영광도 따를 수 있겠고, 미혼자분들은 약혼이나 결혼 등의 행운도 따르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,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9일 날입니다. 반한살의 방합이고요. 21일도 같은 기운입니다.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가지고 정관애우를 받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거기들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하네요.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사람의 도움이 큰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말씀드렸죠. 그러다 보니까 이 반한살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성적 향상이나 진학에 성공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고,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업이 확장돼 가지고 수입이 증가되는 그런 계기도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결혼 정년기에 계신 분들은 결혼이나 아기의 탄생 등으로 인해 가지고 새 사람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자, 11일 날입니다. 역마살의 자영이고요. 22일도 같은 기운입니다.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지살하고 같은 도화살이지만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
먼 곳을 출입하게 되는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거기다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하네요.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하는 역마살 기운에서는 출장 나들이 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시비에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, 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피곤의 누적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고수에도 노출되기 쉽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생활에 불안정한 면모도 많이 따를 수 있겠고, 특히 그 부부간이나 연인 간에는 불화와 갈등으로 이별수도 엿보이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12일 날입니다. 화개살의 삼합이고요. 24일도 같은 화개살의 삼합입니다.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복부나 보존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, 또 향수에 젖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하네요.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하는 이 화개살 기운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할 수도 있겠고, 또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그 배우자나 연인 사이, 아니면 친구나 동료 같은 가까운 사이에 트러블이나 갈등이 있었다면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화해를 하거나 재회를 할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고 했습니다.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의 도움도 큰 그런 하루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르는 그 2022년 4월달 한 달 동안의 토끼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